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 근데 우루과이전에 그럼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뇌피셜인데요. 뛴다에 한 표. 뛴다 한 표. 네. 그러니까 한국 TV에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인가 봐요, 진짜로. 아 이게 근데 사실은 그 뒷이야기 있습니다. 네. 이게 비하인드인데 네. 사실 저는 클롭 감독을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아, 네. 아 무슨 댓글 힘든데 읽어주는 이렇게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나는 그대의 의중을 몰라. 나는 분명 표현을 했어. 그대가 1순위. 오늘도 대들기 1순위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카타르 월드컵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이번에 어디까지 갔냐? 뭐 요즘에 얘기 막 커뮤니티에 들어온 거 보면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가 봐. 팀에 대해서 한국 팀 뭐 라인업 가지고 사람들이 말도 많고 근데 거기다 이 손흥민 선수는 안와골절. 안와골절. 오셔가지고 지금 이거 나가도 되냐 마냐 지금 전 국민들이 지금 감독이야. 얘 지금 내보내도 되냐 안 되냐. 나 같으면 안 내보낸다. 아니다 괜찮다 뭐 이러고 있는데 카타르 월드컵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손흥민 선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클롭이라는 감독과 직접 만나고 인터뷰도 한 KBS 기자가 있다는데 저는 그걸 커뮤니티에서 보고 뭐야 이건 하고 봤는데 김기범 선배가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이런 것도 있었구나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마스크맨 손흥민 1차전 우루과이전부터 과연 볼 수 있을까? 라는 기사를 쓴 KBS 스포츠부의 김기범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소개해주세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취재 기자 김기범입니다. 그렇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취재를 얼마나 갔다 오신 겁니까? 저요? 한 4일이요. 4일밖에 안 갔다 왔어요? 네. 간 김에 좀 우리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경기 한 경기씩 보고 음. 월드컵에 대한 각오도 묻고 그래서 그 주말 경기 보고 이제 돌아오는 스케줄이었거든요. 근데 예상치 않게 손흥민 선수가 바로 직전 경기에서 제가 이미 저 비행기표 끊어놨고 이 낙장 불입인 상태에서 그 안아골절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딱 그 경기 전에. 그렇죠. 제가 예약해놓은 경기는 저 일요일 경기였는데 그 주 중에 수요일 경기에서 다친 거예요. 쉣. 이미 비행기 부킹은 끝났고 취소하느냐 마냐 정말 고민도 했었는데 그래도 가보자. 네. 워낙에 손흥민 선수 부상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가 그쵸.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취재해보자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엠파게 손흥민님께서 직접 댓글을 쓰셨어요. 자기에 대해 얘기했네요. 본인 얘기.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죠. 실제로 손흥민이 어떤 상황인지는 본인과 런던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들만 알 듯이라고. 근데 본인이 아닌 척하고 쓰셔야 되는데 아이디어 손흥민인 걸 깜빡하고 본인이 쓰신 거죠. 본인이 손흥민 선수 아닌 척했는데. 아니 근데 저도 이번에 저 출장에 이제 품위를 내잖아요. 기한을 낼 때 기한을 올리죠. 월드컵 관련 손흥민 출장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없는 손흥민 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저도 갔는데 이제 경기를 못 뛰는 거는 물론이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출발하는 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선수를 만날 도리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손흥민을 한 번도 못 만난 상태에서 주변인들과 그 어떤 관계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감독님들도 만나고 그 뭐 토트넘 구단 관계자들 만나서 계속 탐문 취재를 해본 결과 그 월드컵에 나가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제가 취재가 돼서 그래서 몇 가지 뉴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의지가 있다고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이 안아골절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부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3주에서 4주 진단이 나오는데 그 다쳤을 때 시점으로 3주나 4주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월드컵 출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 4주 정도의 그 진단이 나와서 바로 경기에 뛰어도 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 그렇죠. 3, 4주 정도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도 좀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그 수술 날짜까지 땡겼어요. 그러니까 다친 다음에 수요일에 다쳤으면 이제 이틀 있다가 바로 수술대 올라간 거예요. 보통 이제 붓기가 좀 가라앉고 차도를 본 다음에 수술을 받는 게 그래서 주말에 수술 받을 줄 알았는데 금요일에 날짜를 땡겨가지고 하루라도 더 땡긴 거예요. 어휴. 그래서 수술이 참. 그래 3주를 세보니까 이제 우루과이와의 그 월드컵 1차전 이런 거 날짜를 세보니까
먼저 받는 게 낫다 해서 수술을 받았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난 거였죠. 어떻게 다친 거예요? 그때 챔피언스리그 경기 도중에 이제 그 상대편 선수 마르세유의 한 선수랑 공중 경합을 하다가 어깨에 부딪혔는데 이쪽 왼쪽 눈 부위를 세게 부딪혀가지고 이쪽이 이제 광대뼈면은 뭐 그 광대뼈 부상인데 이게 눈을 둘러싸고 있는 뼈들 그게 안아골절 이런 진단이 나와버려가지고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당시에는 수술 때 올라갈 때는 월드컵 못 뛴다가 정설이었어요. 그럼 눈 주변을 수술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아픈 신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거는 꺼리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밝히는 건 눈 주변, 눈 부위 주변을 수술 받았다는데 이제 국내 의료진들이 전문적으로 봤을 때는 안아골절이다 해서 이 안아골절 수술을 받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저 덕후 익명으로 근데 손흥민은 본인이 어떻게든 뛰고 싶어 할 것 같은 워낙 국가대표에 대한 책임이 큰 선수라 회복이 빠른 안아골절이길 바라야지라고 하셨고 KBS 사이트 베이비페이스님께서는 주장으로서 본인의 책임과 마지막일지도 모를 월드컵에 우루과이전 무리해서 나올 것 같다. 소속팀의 벤탄쿠르와도 대결이기에 벤치에 앉아있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2차 부상만 없으면 좋겠다. 헤딩 절대로 하지 말고 미루거나 흘리고 센터포워드 CF위치에서 볼 점유와 중거리 수로 승부하자 손흥민이라고 이제 전략을 다 짜주셨어요 이미. 이분이 시킨 대로 하면 돼. 헤딩 안 하네. 헤딩은 안 한다. 헤딩 안 하고 미루거나 흘리고 센터포워드 CF 위치에서 볼 점유 그리고 중거리 슛만 하면 된다. 자, 원래 손흥민 선수 헤딩을 즐겨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네. 이번에도 그러면 헤딩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보통 헤딩하려면요 코너킥이나 프리킥에서 이제 그 상대편 골문 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우리 대표팀이나 토트넘이나 손흥민 선수는 프리킥이나 코너킥을 차는 선수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공중볼 경합이 많지 않은데요. 이 얼굴 부상이라는 게 꼭 헤딩만 한다고 다치는 게 이번에도 헤딩하려고 다친 게 아니라 공중에서 좀 경합하다 다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헤딩이 아닌데 공중에서 왜 경합을? 그러니까 저기 공중에서 꼭 헤딩을 따려는 거 아니고 그 몸으로 받을 경우도 있잖아. 꼭 헤딩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가슴 없다. 그거 축구 좀 아나? 트래핑 몰라요? 비교적 축구는 좀 아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화가 좀 되는 걸 그렇습니다. 봐서. 아니 잠깐만. 네. 그럼 한국 경기 볼 거예요? 당연히 보지 않겠어요? 당연히 봐야지. 봐요? 시간대가 치킨 먹기 딱 좋은 10시 하잖아요. 10시, 12시. 10시야. 너무 관심 없다 진짜. 12시인 줄 알았는데 10시 경기도 있고. 근데 12시여도 이게 뭐 피파가요. 경기도 다 그 해당 국가 좀 배려해서 배정해요. 32개국에 출전하는데 그 나라 이 매치업을 결정하고 양쪽 나라의 어떤 시간대를 잘 고려해서 배려해서. 배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시간. 그러니까. 그쪽 시간은 오후 4시. 그래서 뛸 때 얼굴에 막 깁스를 하고 칠 수는 없잖아요. 그 마스크를 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 안아골절이나 이 광대뼈 부상이 축구 선수들이 이제 경합하다 보면은 많이 당하는 부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우리나라 수비수 김태형 선수 그쪽 다쳐가지고 기억나요. 타이거 마스크 하고 그 나왔잖아요. 멀리서 보기에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저 기태훈 선수라고. 네. 이게 축구는 보면 이제 잘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 이렇게 막 되게 멀리서 봐도 딱 알 수 있는 선수. 딱 알 수 있었죠. 그 기억이 나요. 네. 이거 쓰고 있었는데 난 보면서 되게 이렇게 본인이 좀 무섭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근데 이게 이게 그 피지컬보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위축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렇죠. 김태형 그 지금 감독이죠. 김태형 감독도 손흥민 선수 부상 직후에 저희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무엇보다 본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 부상에 대한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정도로 이게 사실은 부딪혀서 아픈 것보다는요. 그 또 부상이 재발할까봐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는 게 손흥민 선수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안경 쓰고 경기장 나타났는데. 네네네. 토트넘의 리즈 유나이티드전인데 이제 월드컵 직전에 마지막 리그 경기에 그 동료들 응원하러 왔었거든요 경기장에. 근데 뿔테 안경 두꺼운 걸 쓰고 왔는데 그 마스크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마스크는 좀 더 큰 어떤 뿔테 안경 같은 그런 그 느낌으로 착용할 것이다. 와, 근데 뼈가 부러졌는데 며칠 만에 그렇게 회복이. 너무 아프겠다. 그게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계속 사실은 치료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건데. 원래 좀 무리하시는 월드컵이니까. 거잖아. 그러니까 무리하시는 거잖아. 무리하는 거 맞죠? 자 여기 댓글 좀 읽어주시죠. KBS 사이트. KBS 사이트에 낙장부림님이 아까 선배가 이제 낙장부리 출장을 가셨다. 네. 선수 보호 차원에서 1차전은 내보내지 맙시다. 아쉽지만. 이거는 존중할 만한 얘기입니다. 반대 입장. 클리앙의 사막에서님이 저는 상태가 좋다고 보기 힘드네요. 붓기 빠지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기 치르기에는 월드컵까지 시간이 너무 짧아 보입니다. 너무 무리해서 출전하기보다는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손흥민 선수가 SNS에도 글을 썼죠. 네.
근데 손흥민 선수는 참 전 잘 모르는데 예전 아버님 인터뷰를 좀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네, 그리고 아버님 책도 쓰잖아요. 네. 근데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글을 참 멋있게, 굉장히 진정성 있게 잘 쓰시더라고. 그게 뭐 남이 써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인터뷰를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해봤는데 내용이 있어요 한마디. 예, 그래서 이번 SNS도 딱 손흥민스럽게 그 SNS 자신의 인스타였나요? 그게 거기다 쫙 그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국민 여러분이 쓰신 마스크 오랫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쓰신 마스크에 비하면 제가 월드컵 때 쓸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니다.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은 뛰고 싶다. 이렇게 전에 듣기만 해도 되게 가슴이 뭉클하다. 뭉클하네. 정말 뭐 헤드라인이 팍팍 나오는. 그냥 네. 제목이야 그냥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야, 근데 그리고 저 그다음에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마지막 그 경기 있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또 우리 한국 취재진 만났어요. 안타깝게 제가 이제 귀국한 다음인데 조금 한 3일만 더 버텼으면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 KBS는 또 얄짤 없단 말이야. 예, 출장비가 KBS는 예. 출장비 얄짤 없어. 그래서 거기서도 또 이제 그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 딱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명언을 남겼습니다. 미쳤다. 되게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스포츠도 잘하는데 인성도 그렇고 글도 잘 써 이런 경우가 사실 많지 않은데. 이거 손흥민 선수 보는 거 아닌데 제가 진짜로 손흥민은 아니 볼 수도 있죠. 볼 수 있지 왜 이렇게 볼 수 있지. 이거 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는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어느 선수보다 더 완벽한 축구적인 재능 그리고 또 인성. 인문학적인 그러니까 교양이네. 되게 좋아요 성격이.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해서 좀 사람이 변하거나 건방져지지 않아. 근데 그런 선수들도 있나요 실제로? 간혹가다 있죠. 많지 않은데 솔직히 그 다 변하는 게 사람은 날강도 이런 애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 날강도가 좀 대표적인 좀 정반대 그 안티 히어로 같은 느낌입니다. 예. 그 인터뷰하다가 걸핏하면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기자들을 상대하는 선수를 보고 평가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 근데 그 호날두 선수는 좀 많이 실망스러운 저 행동들을 많이 했고 비단 우리 한국 기자뿐만 아니라 옛날에 CNN이랑 인터뷰할 때도 질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박차고 나가고 이런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관점에서 아나무인인데 그쪽 관점에서는 자유분방하게 마음대로 하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인성까지 너무 완벽해서 도무지 흠잡을 데가 깔 데가 없습니다. 없는. 자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 근데 우루과이전에 그럼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내피셜인데요. 뛴다에 한 표. 뛴다 한 표. 네,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정말 강렬한 의욕으로 불타 있고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고 그때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마지막 경기의 모습을 드러낸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코칭 스태프의 판단인데요. 뛰고 싶다고 마냥 뛰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쵸. 감독이 판단컨대 손흥민 선수가 이 아나골절 부상 외에도 요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받아서 훈련을 제대로 못해서 컨디션이 안 올라오면은 출전 안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건 감독의 권한이고요. 그래서 요 몸 상태를 봐서 출전을 시킬 텐데 워낙에 손흥민 선수의 지분이 절반 이상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출전시키는데 후반에는 교체 출전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반에 교체 출전이 무슨 말이에요? 후반에 나온다는 거예요? 45분 전반 후반 45분 있잖아요. 축구 경기가. 알죠. 처음부터 뛰면 좀 무리일 수 있으므로. 그냥 초반에 교체 투입된다. 그렇죠. 보통 전후반 있다는 것부터 가르쳤어. 그건 알아. 또.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반, 중반, 후반 이렇게 있잖아요. 중반이요? 아니 근데 의지도 본인이 밝혔고 우리가 다 이렇게 기다리는데 아무리 감독이라도 그 여론에 역행했다가는 아니요. 벤투 감독은 여론에 역행합니다. 벤투는 그때 이강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벤투 감독은 불과 2달 전엔 이강인을 대표팀에 부르고도 2차례의 평가전에 단 1분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종 명단엔 발탁한 만큼 그동안 이강인을 제대로 시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그 우리 9월 평가전 할 때 이강인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강인을 외쳤는데 전 관중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안 뛰게 했잖아요. 벤투는 여론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가 모든 걸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고집인지 아니면은 그 결단인지. 이번 라인업 괜찮게 나온 거라고 봐야 되나요? 저희는 이게 라인업은 괜찮게 나왔죠. 우리가 그 멤버상의 그 개개인의 그 선수들 능력은 역대 최강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2002년 월드컵보다?
히딩크 감독이 최근에 우리 KBS랑 인터뷰했는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때 말입니다. 저 때는 안정환밖에 해외파 하나가 없었는데 그때 안정환이 저 이탈리아 페루자라는 팀 정도 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막 한 2부 리그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지금 봐라. 손흥민을 비롯해서 황희찬이 뭐 김민재 그다음에 황의조 이재성 다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럽의 1부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력 자체는 개개인의 능력은 더 올라간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축구는 11명 조직력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리고 또 공은 또 둥글기 때문에 공을 둥글죠. 네. 아, 좀 축구 좀 알아? 비율을 그냥. 공은 둥글다 말이야. 방금 히딩크 감독 인터뷰 했다고 했는데 최근에 위르겐 클롭 전 솔직히 전 위르겐 클롭이 누군지 몰라요. 저 자기소개 다시 미르킨 하겠습니다. 힌츠 팬터. 클럽 전담 기자 김기범입니다. 클롭 KB 한국인 중에서 네. 위르겐 클롭 감독 단독 인터뷰. 저가 그게 그렇게 화제가 될 줄은 몰랐는데 사실 인터뷰를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영광이었죠. 위리겐 클롭은 지금 어떤 분입니까? 난 몰라. 따지면은 모르는 거 많아. 넘버 1 아니면 2예요. 감독 순위로? 예. 그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 티키타카 축구의 어떤 뭐 창시자 해가지고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감독이라면 거기에 일단 대항마로 그 지금 위리겐 클럽 감독이 독일 출신의 그래서 지금 리버풀을 유럽 챔피언스 리그 그다음에 프리미어 리그 정상에 이렇게 딱 올려놓은 그런 엄청난 명장이고 위리겐 클럽 감독이 이 전문 용어로 개겐 프레싱이라는 그 축구 전술 트렌드를 보편화시킨 그런 명장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독일 말로 전방 압박입니다. 개겐 프레싱.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상대 골키퍼부터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공 잡았을 때 미드필드 지역부터 우리가 히딩크 감독이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요. 압박 축구. 그거는 미드필드에서 누가 왔으면 한 3-4명이 달라붙어라는데 이걸 최전방 공격수 뭐 원톱이면 원톱, 쓰리톱이면 쓰리톱 이 3명이 다 달라붙는 거예요. 최후방에 있는 공을 날리려고 하는 골키퍼부터 중앙 수비부터 거기부터 엄청난 프레싱을 가하는 그런 전술을 성공해서 되게 보편화시켰죠. 유행시켰어요. 그 감독이 위리겐 클롭 감독이어서 이 감독은 사실은 그러니까 개별 인터뷰가 안 되는 분이죠. 예, 원래 워낙 지금 바쁘기도 하고 안 해주죠. 안 해줘. 네. 왜 안 해줘? 이런 개별 1대1 인터뷰는 안 하고 축구는 끝나면요. 기자회견장에선 나와서 한마디 합니다만 제가 1대1 인터뷰한 건 제가 이제 한국 기자로는 처음이다.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진짜 몰라서 그런데 지금 아까 1위, 2위인데 1위가 무슨 가르시아 과르디올라. 펩 가르디올라. 네, 과르디올라. 저는 이제 무리뉴, 퍼거슨 이분들이 이제 짱이라고 생각해요. 시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히딩크와 퍼거슨이 같은 시대라고. 그렇게 옛날. 여기 좀 그럼요. 저기 1999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트래블을 3관왕을 완성한 퍼거슨 감독이 근데 진짜 장기 집권해가지고 2010년대까지 간 거예요. 그 퍼거슨 감독. 그러니까 퍼거슨이 껌 씹는 감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퍼거슨의 껌이 경매로 나오고. 퍼거슨의 껌, 그 다음에 축구와 집어던져서 베컴 막 때리고 막 그런 일화들. 맞아요. 퍼거슨이니까 가능했죠. SNS는 인생의 낭비다.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 최고의 명언입니다. 그 퍼거슨. 자, 퍼거슨. 그래서 히딩크, 우리가 아는 명장들. 그리고 첼시의 무리뉴 감독이 무리뉴는 좀 안 독일 지금도 있잖아. 젊은 명장 라이벌인데 첼시 감독을 맡아가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많이 물리치고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해서 한 5년 정도 최고 명장으로 군림했는데 그 무리뉴 시대를 접게 한 게 바로 과르디올라예요. 가르디올라. 이제 가르디올라의 세다. 바르셀로나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 티키타카 리오넬 메시를 앞세워가지고 이니에스타, 사비 이런 선수들과 함께 티키타카 축구로 그 첼시의 어떤 뭐 좀 수비 축구 같은 거를 격파해내는 아주 재미있는 축구를 해서 지금까지 온 감독이고 과르디올라의 이제 라이벌로 부상한 게 리버풀 클럽 감독이죠.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근데 네, 계보가 있습니다. 티키타카 축구라는 게 원래 있는 용어예요? 아니면 그냥 방금 스페인 용어예요? 원래 있는 패스 용어예요? 주고받는. 네. 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티키타카 얘기하길래 그런 식으로 한 건데 거기서 나온 거죠. 네네. 원래 축구 있는 용어입니다. 축구 용어야. 야, 진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상식을 많이 배워가는데 자, 이게 덕후 익명님 댓글 읽으시죠. 덕후의 익명으로 어제 TV보다 가쁜 클럽 등장의 깜놀 이회진. 아니 집에 이게 왜 진짜냐고. 집에서 테레비 보는데 갑자기 클럽 감독이 나오는겨. 근데 이제
한국 TV에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인가 봐요, 진짜로. 아 이게 근데 사실은 그 뒷이야기 있습니다. 네. 이게 비하인드인데 네. 사실 저는 클럽 감독을 인터뷰하리라고 예상도 못했고 요청도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분명한 미션을 갖고 저 바다 건너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어떤 월드컵이에요. 저의 목표는 그치. 그 프리미어 리그가 아니라 그치. 그래서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와 맞붙는 조별리그에서 맞붙는 우루과이 선수로 인터뷰하고 싶었어요. 그게 누니에스라는 선수입니다. 리버풀에. 누네스. 리버풀의 누니에스라고요. 누니에스. 공격수예요. 골 잘 넣는. 그 선수한테 이제 그 월드컵에 대한 각오를 묻고 우리나라와 어떤 승부를 벌일 것 같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이 선수가 영어가 안 된대요. 아. 우루과이 말밖에 못 한다고 스페인 말밖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괜찮겠냐고 하더라고요. 괜찮다. 팝하고 햄. 그렇죠. 제가 구글을 해가지고 그 스페인 말을 다 썼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말로 옮겨서 그치. 인터뷰할 준비를 우리말로? 그렇죠. 그거 다 발음 기호 해가지고 우리말로 해서 질문 던지고 그러면 이제 우루과이 말로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이제 돌려보는 거고 번역기로. 그치. 예, 맞아. 그럴 각오를 하고 요청했는데 그날따라 누니에스가 잘 못했거든요. 아. 기분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인터뷰를 거부했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방송사다 보니까 권리가 있어서 누구 한 명 인터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 한 사람 빼고. 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 복골복입니다. 리버풀 구단이 정하는 선수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 2명의 선수가 더 나왔어요. 다른 사람은 할 이유 없잖아, 근데 우리가. 근데 어쩔 수 없죠. 갔는데 누구라도 하긴 해야죠. 그치. 따긴 따야죠. 그래가지고 기다려 보니까 알겠다. 그럼 그 선수라도 해라. 캐니 스픽 잉글리시? 오케이.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선수도 좀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아, 왜 기분이 안 좋아, 다들. 모르겠어요. 그거는 진짜 선수한테 물어봐야 될 얘기인데 그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갑자기 그 리버풀 홍보 담당관이 오더니만 그 클럽 감독 어떠냐고 그러길래 클럽이요? 빨리 오시라 그래라.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 리버풀 팬들 혹시 이거 보시면은 진짜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터뷰가 나간 다음에 리버풀 관련 게시판들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이 리버풀 팬들한테 클럽은 뭐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고 이걸 한국 기자가 갑자기 가가지고 KBS 마이크가 보이고 1대1 인터뷰를 하는 거기다가 한국 선수에 대해서 딱 그게 물어보고. 네. 그래서 아니,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질문을 준비를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클럽 감독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머릿속에 3가지 질문을 바로 그렸습니다. 네. 세 개 뭐? 첫 번째는 일단 그날이 경기 날이잖아요. 경기에 대한 거 일단 예의상 물어봐야 돼요. 자, 오늘 토트넘한테 이겼어요 2대1로. 이긴 날이야? 이겼는데 왜 기분들이 안 좋아, 선수들이? 근데 선수들이 자기 플레이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Congratulations for your victory 한 다음에 별로 관심도 Congratulations for your victory. 별로 관심도 없지만 일단 오늘 경기 어떻게 이겼냐. 하여튼 어떻게 했다고 거의 토트넘이 굉장히 어렵게 반격했지만 우리는 ቍ꿋이 후반전에 버텼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그건 저 관심 사항이 아니었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당신에게 오늘 경기에서 빠진 한 명의 한국 선수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C 굿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대번에 손흥민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안 뛰었으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죠. 그냥 뭐 질문 다 끝나기도 전에 그냥 내 말 맞고 알았어. 그러면서 일종의 립서비스라는 거죠. 손흥민 선수는 정말 굉장히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고 당신 나라의 축구 홍보 대사이며 굉장히 좋은 선수다.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오래전에 내가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았던 거는 내 인생에 아주 커다란 실수 가운데 하나다. 이 멘트를 날려주신 거예요. 주모! 거기서 국뽕 한 사발 말할 수 있어. 일단 제목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치. 바로 뉴스 리포트 제목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아나골절 부상을 당했는데 월드컵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옥 같은 멘트들을 또 발라주시는 게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이미 클럽 감독이 자기의 정보원들을 풀어서 손흥민 선수를 면밀히 관찰했던 거라는 투로 취재를 했어. 내가 듣기로는 별 그렇게 문제 없을 것이다. 마스크를 쓰게 될 텐데 마스크를 쓴다면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서 뛰는데 그렇게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해주길래 자 게임 끝. 이건 뭐 리포트 질문 3개로 끝난 건데 네 번째 질문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 규정상으로요. 또 규정이 또 있어요. 그게
프리미어리가 정말 대단한 리그인 게요. 거기 가면은 세계 각지에서 방송사들이 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영국 방송사 돈 엄청나게 뭐 조 단위로 이제 계약한 스카이 스포츠라는 주간 방송사, BT 스포츠, BBC 뭐 이런 그 방송사들이 쫙 있고 한 10개 방송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KBS 거거든요. 갑자기요. 한 우리가 서열 7등 정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좋네, 그래도. 그 각 인터뷰 룸이 있는데요. 이거를 감독들이 계속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BBC 들어갔다가 KBS 들어갔다가 그 리버풀 TV 들어갔다가 그래서 3개 이상 질문이 금지입니다. 딴 그래서 거 해야 되니까. 근데 딱 3개만 해. 우리 딱-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듣고. 야, 국뽕이 차오른다 진짜. 매너가 좋네요. 자기 팀도 아니고 그러게. 야, 근데 클럽이 상대팀 선수. 클럽은 정말 인터뷰에 아주 그냥 득도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 기자를 보고 한국 기자가 원하는 어떤 얘가 여기 왜 왔을까? 답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보다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았거든요. 이게 클럽 감독이 저와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손흥민과 리버풀 때도 대결을 했고 예전에 이제 도르트문트에 있을 때나 손흥민 선수가 독일 리그에서 뛰고 있을 때 이렇게 대결한 적이 있었는데 독일 때부터 손흥민 선수를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지 않은 거는 내 인생의 커다란 실수라는 게 리버풀 때가 아니라 그 옛날 독일 시절에 그때 한번 영입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안 했대요. 그때부터 되게 근데 영입 안 했는데 하필이면 이 손흥민 선수가 클럽 감독 상대로 골을 엄청나게 넣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사실상 클럽 킬러입니다. 진짜. 그 손흥민 선수 별명 가운데 하나 양봉업자라는 게 있었는데 왜 뭐 없어요? 그 도르트문트 클럽 감독이 맡고 있던 도르트문트가 유니폼이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벌꿀 그런 느낌. 거의 다 그래서 짜네. 양봉업자 해가지고 벌들을 다 잡는 그게 별명이었을 정도로 그럼 그날은 손흥민 선수 안 나와서 그 얘기도 했어요. 이긴 클럽 거. 감독이 그 손흥민이 오늘 우리 경기에서 부상 때문에 빠진 건 우리 팀의 천만 다행이었다. 그 얘기를 덧붙이면서 야 진짜 좋네. 하여튼 이거는 굉장한 진짜 잘해주네. 네, 저는 진짜 클럽이 언젠가 한번 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하면 진짜 인기도 많고 네, 축구 인기가 확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좋습니다. 보니까 루리의 프로 눈팅너님이 이 양반 한 말이 단순한 립서비스 같지 않다. 왜냐면 워낙 손흥민한테 흥미가 많은 사람인 것 그렇죠. 같다. 또 그리고 KBS 주투의 모던님이 어릴 때 영입 원한다는 거는 이렇게 손흥민의 강점을 제대로 알았고 극대화시켜서 자기 스타일, 클럽 스타일에 맞게 쓰고 싶었다는 게 아닐까? 다르게 말하면은 기존 감독들이 손흥민 스타일을 배제한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커리어 쌓은 손흥민이 대단한 게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클럽 감독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손흥민과 만났다면 되게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댓글들이 손흥민은 되게 뭐 많았어요. 어떤 감독, 세계 어떤 감독이나 다 탐내하는 선수고요. 정말 빠르고 그 공간을 그 뒷공간을 파고 들어가는 그 어떤 스피드 이런 것들에서 활용 가치가 정말 높은 선수고 열심히 뛰고 수비 가담도 잘하고 아마 그 클럽 감독의 스타일 제가 뭐 정확히 많이 알진 못하지만 뭐 예를 들어 개겐 프레싱 손흥민 하죠. 그냥 골키퍼한테 들어가지고 공 뺏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막 흔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해서 골을 뽑는 그런 클럽이 요구하는 축구도 능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만능 선수입니다. 킥력이 또 좋고요.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누구나 탐내하는. 그래서 지금도 이 뉴스가 왜 그 클럽 감독 인터뷰가 화제냐면요. 그때 이제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은 게 나의 실수다 이렇게 말한 게 왜 리버풀 팬들에게 그렇게 많이 회자가 되는 뉴스냐면 지금도 리버풀 영입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손흥민을 리버풀이 데려가고 싶어한다. 그런 루머들이 비시즌 때마다 항상 나오는 그 이적 시장의 루머거든요. 또 레알 마드리드도 지금 계속 그 손흥민을 영입하고 싶다. 그 프랑스 최고 리그 그 팀인 파리 생제르맹이 리오넬 메시의 대체자로 손흥민을 노린다. 뭐 유벤투스도 나왔고 하여튼 유럽의 다들 데려가고 빅클럽들이 싶어하는구나. 손흥민을 다 탐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 DC 인사이드에 또 음모론이 또 나왔어요. 콥추하님이요. 콥추아님이 KBS 방송 화면 얼핏 보면 이번 시즌 손흥민 영입하지 않은 걸 후회한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도르트문트 시절에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함. 즉 공영방송 KBS에서 의도적으로 도르트문트 부분을 편집해서 내보낸 것으로 보임. KBS가 손흥민 띄워주려고. 저 해명하겠습니다. 그 국뽕 치사량 이상으로 리버풀이 주입하려고. 아니고 도르트문트. 이게 도르트문트 사실은- 시절인데 이거 이거를 의도적으로 편집을 한 거 아니겠냐? 그 해명하십시오.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요. 그 우리 그 유튜브 스포츠 KBS 스포츠에는 다 그 원문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요. 우선 그리고 그
이게 리버풀이나 토트넘 팬들에겐 굉장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KBS 9시 스포츠 뉴스는 그런 특정 클럽 팬들을 위한 뉴스가 아니고요. 그 좀 어르신들이 많고 일단 그 리버풀인지 토트넘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월드컵에 대한 게 그렇죠, 이번 그 뉴스의 핵심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를 영입하지 않은 게 내 인생의 실수다. 그거 뭐 입수 없이 좋은 거죠. 그거보다는 포인트는 클롭이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를 끼고 월드컵에 나설 수 있다라고 예측한 거예요. 그것도 그 현장에서 영국 현장에서 누구보다 정보가 풍부한 클롭 감독이 손흥민의 수술 상태를 그 듣고 판단했을 때 마스크 쓰고 월드컵 출전이 가능하다. 그게 제목이고 이번 기사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더 중요한 팩트지 영입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어서 중요하지 않죠. 그 그냥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Big mistake of my life 2 years ago 이랬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도르트문트 시절에 그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지 않은 건 아주 큰 나의 인생의 실수였습니다. 요건데 2 years ago를 뺐죠. 저희는 그거를 의도적 편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거를 저희가 1분 30초라는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 클럽의 감독의 말을 많이 넣기 위해서 제 판단에 불필요한 부분을 뺀 겁니다. 근데 리버풀이나 그 어떤 특정 클럽 팬들에게는 그 정보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인정합니다. 풀 버전은 거기 있다. 이게 왜곡 보도는 아니고 네.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도한 건 손흥민이 마스크 쓴다지. 마스크 그 쓴다. 손흥민이 뭐 리버풀 때 영입한다, 도르트문트 때 영입한다. 이거는 중심이 아니었다. 왜냐면 저에게는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 안 중요하잖아. 그죠? 중요해. 근데 리버풀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난 도르트문트가 어느 나라 클럽인지도 몰라. 거기 제가 영국 현지 갔을 때 운전해 주시는 그 코디네이터 분이 또 리버풀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난 뉴스라고 저한테 막 강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입장에서는 클럽이 일단 누구지 모르는데 외국 감독이 네. 손흥민을 영입 안 한 게 후회된다고. 그래, 역시 손흥민 잘 나가는군. 이런 정보값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보통 대부분 국민들이 그 정도면 돼. 그거를 이제 도르트문트 시절까지 가면요, 제가 막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이게 도르트문트에도 옛날에 설명해야 독일 때 이 두 선수 감독과 이 선수가 독일 시절 같이 뛰었는데 도르트문트 때 저 손흥민이 하도 골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때부터 얘를 눈여겨 봐가지고 그걸 리포트에 그거를 설명해야잖아. 다 설명하려면 월드컵 얘기를 못 하기 한 때문에 3분 있어야 돼. 그러면. 예, 그렇다는 점 지금 해명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지금 그 도르트문트 시절이라는 게 예. 손흥민이 도르트문트에 있었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클럽이 헷갈리시죠? 클럽 감독이 도르트문트였다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 클럽이 도르트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 모른다니까. 네,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거 이제 도르트문트 킬러가 손흥민이었다. 독일 당시에. 그렇지. 그래서 네. 여러분 가서 이제 KBS 스포츠 그 유튜브에는 전문이 올라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즐겨가는 커뮤니티에 아니 클럽 좌가 뭐 한국과 인터뷰를 뭐 이렇게 네. 글이 있길래 뭔 소리야? 클럽은 또 누구야? 사이클롭스야? 그래서 봤거든요. 근데 네. 보니까 김기범 선배인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모셨습니다. 잘했죠. 자, 우리 월드컵 얘기 네. 짧게 하고 네. 넘어가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타르 월드컵이 처음으로 11월에 개최되는 월드컵. 왜 추운데 왜 월드컵 하냐? 이런 얘기 하는데 보통은 이제 여름에 하잖아요. 예, 아시죠? 예. 네. 그 이제 카타르가 더운 나라라서. 더워서. 어. 예. 그래서 11월에 그나마 선선해서 가장 처음 뭐, 겨울에 하는. 카타르 활주로에 가본 저로서는 그 더위를 체험했기 때문에 카타르 가봤죠. 네, 가을이 가을이 아니다 거긴. 근데 여기 숙소 얘기가 나와. 28만 원짜리 컨테이너 숙소 혹시 보였습니까? 아, 저 현장 안 가봤는데 저도 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28만 원 하룻밤에 28만 원이요? 뭐 어떤 기사는 27만 원이고 뭐 28만 원. 비싸긴 비싸네요. 아니 근데 이게 이런 방이 27만 원인 게 우리 그래서 음식에 나오는 음식에 돼지고기가 없어가지고. 예, 맞아요. 그 얘기도 지금 그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선수들도 소고기만 먹는 먹고 거잖아. 그렇죠. 선수들도 그쪽 그 율법에 따라 가지고 돼지고기가 반찬이 없어요. 할랄 푸드 먹나 그러면? 할랄까지는 아니어도 돼지고기를 돼지고기 먹지 않는 그 먹는다. 풍습은 존중해 주는 거죠. 뭐 그 정도는 뭐 저는 괜찮은데. 소고기는 주겠지. 네, 소고기 많이 소고기 먹어요. 먹으면 되죠 뭐. 돼지고기 없으면 소고기 먹으면 되죠. 자, 근데 이번 선수단 이번에 그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강인 선수가 포함이 됐어요 결국. 네. 근데 참 뭐라고 하면 그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이게 벤투 감독이 짜놓은 그 왁구가 있어요. 있겠죠. 거기에 이강인이 낄 곳이 마땅치가 않았던 알았어. 거예요. 이강인이 모자란 게 아니라. 이거 댓글 하나 읽어주십시오. 뽐뿌 댓글. 뽐뿌의 훌륭한 짭센님이
결국 선발하긴 했네요. 과연 얼마나 출전시킬지 교체로 잠깐 쓰겠죠. 이강인은 한국 축구 미래 개념으로 데리고 간 것 같네요. 다음 감독이 관건이죠. 누가 올 것인가. 사람들이 벤투 감독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좀 고집불통이다, 말 안 듣는다 이렇게 싫어하고, 근데 이강인 선수 포함이 되긴 됐습니다. 네. 출전할까요? 선발은 어렵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처음은 선발은 이제 짜노 왁구로 일단. 이 팀의 특징은 뭐냐면요. 4년 동안 똑같은 포메이션과 똑같은 방법으로 축구를 한 팀이에요. 이게 한국 약점이 될 수도 있고 강점이 될 수도 한국 있어요. 팀? 예. 우리 한국 팀의 근데 특징. 선수는 바뀌지 않았어요 4년 동안? 거의 똑같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왜냐면은 저 최전방 공격수진들이 다 해외 유럽파들로 돼 있고 그쪽에 맡겨놓은 역할들에 대해서 거의 변동 없이 꾹 이끌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4년 동안 같은 포메이션, 같은 선수들로 구성된 아주 조직력이 유기적이고 탄탄한 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뻔할 뻔짜의 팀이 될 수가 있어요. 파회하기 그 쉬운. 상대팀 입장에서는 전술이 뻔하고 어떤 선수가 어떻게 공격할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 서프라이즈가 없는 거죠. 그런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강점이 될지 약점이 될지는 1차전 일단 뚜껑 열어봅시다. 요겁니다. 1차전 우루과이가 상대인데 이번 우리 팀 네 팀이서 이제 붙는 거잖아요. 네. 서로 할만하다. 그 우리가 이제 2등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거 그쵸. 약간 좀 희망이 섞인 것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전 세계 모든 뭐 전문가 도박사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도 1, 2위는 정해져 있죠. 그 1, 2위 순위가 저는 지금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포르투갈 우루과이냐 우루과이 포르투갈이냐 이렇게 진짜? 돼 있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고 우리가 3등이라고 봐요. 4등이 가나보다 우리가 나을 것이다. 가나. 예. 근데 1, 2등만 16강 진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3등은 아니죠. 16강 진출이 월드컵이 굉장히 어렵다. 어떤 조를 만나더라도 16강 가는 거는 진짜 하늘이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16강을 못 간다는 건 아니고 이변이 항상 있어요. 월드컵에. 어떤 조든 강팀 예상했던 두 팀만 올라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강호가 첫 번째 판에서 되게 꼬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진짜 잘 몰라서 바뀔 수 그런데 있어요. 골 득실 차이도 반영이 돼요? 나중에 똑같은 똑같으면 반영이 반영돼요? 예. 우리가 우루과이를 이기고 네. 가나를 이기면 그럼 거의 16강은 2승을 하면 당연히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예. 그럼 우루과이 이기는 게 일단 중요하겠네. 저는 우루과이가 당연한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약간 희망 고문 같은데 우루과이한테 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승부만 해도. 예. 그냥 우루과이한테 무승부, 가나 이기고 포르투갈 무승부 이러면 올라갈 수도 있나? 그럼 올라갈 수도 있어요. 1승 2무면은 1승 올라갈 경우에 수 따져봐야겠지만 그거면 정도면 선수들이 설사 16강 떨어진다 하더라도 젖잘싸. 국민들은 응원. 저 인정할 것이다. 잘싸. 즐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다만 그 첫 경기에서 지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루과이전이 중요하구나. 역시 첫 경기. 지지 않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손흥민 나와야겠네. 나와줘 손흥민. 그냥 나왔다가 괜히 나왔다가 또 다치면 어떡해? 그럼 또 그 조심해야죠. 비난은 또 누가 또 예. 감당을 하며 또 벤투 욕하고 사람들 그럴 거 아님. 근데 이길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일단 손흥민이 있으니까 우루과이전. 뭐 손흥민이 있어서라기보다 저 말씀하신 대로 공은 둥그기 공은 때문에 둥그지. 저 우루과이가 최근에 이제 이란이랑 평가전 했는데 졌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란이랑 우리나라의 전력이 50대 50이란 말입니다. 그 이번 최종 예선에서 우리가 이긴 적도 있고 이란을 그렇게 좀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우루과이. 이란이 우루과이를 이겼어. 우리도 이란을 이겼어. 그럼 우리 우루과이 이길 수 있어. 이런 3단 논법으로 반에서 1장, 2장, 3장 그거 할 때 그런 거로 본다면 불가능은 없는 것이고 우루과이가 공격수들이 그 아까 말했던 누네스라는 선수가 네네네. 무섭고요. 발베르데라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중앙 미드필더 보는 선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거리 슛에 능하고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다음에 그 수아레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수아레즈 그 손으로 그 공 치는 그렇죠. 손수에서 수아레즈라는 거 아니요. 그리고 그것도 있는데 해깃발. 해깃발 그 물어뜯어가지고 그 코트의 긴 악동. 코트가 아니라 필드의 그라운드에 긴 어. 수아레즈가 있는 게 우루과이잖아요. 수아레즈 그거 우루과이예요. 그래서 그게 인상. 안 되겠네. 그렇게 유명한 선수들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월드컵 보실 때 어떤 점을 봐야 되냐면은 그렇게 활용하는 선수들한테 우리가 골을 안 먹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저 뒷공간을 보셔야 돼요. 얘네 수비가 어떻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누군가를 잘 봐가지고 우리 손흥민이랑 황희찬이랑 황의조 뭐 권창훈 이런 선수들이 야 얘네들 뚫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게 재밌을 것이고 이란이 근데 솔직히 잘하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거의 유럽형 팀이에요. 근데 우루과이 수비 막 잘 무너뜨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겁은 먹지 말아야 된다. 제가 이번에 잉글랜드 영국 출장 가서 그 황희찬 선수 인터뷰했는데 그 얘기하더라고. 4년 전에 첫 월드컵이었는데 그때도 그 황희찬 선수 뛰었는데 진짜 다리가 떨려가지고 아 진짜 1차전 때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긴장해서 예. 그 황희찬 선수는 그때가 첫 출전 어릴 때. 월드컵. 그러니까 이 선수들도 그렇게 축구를 몇백 경기를 뛰어난 선수들도 월드컵 가면 긴장해요. 경험이 중요하긴 하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뛰느냐 아니면 잃고 뛰느냐에 따라서 내용과 결과가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도 그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너무 선수들을 좀 긴장을 풀어줘야 되는 거야. 우리 언론이나 팬들도. 그래야 되는데 이재성 선수라는 분이 예.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제가 뭐 길게 글을 썼는데 짧게 읽어드릴게요. 월드컵 가는 건 기쁜 일인데 왜 나는 더 조심스러워지는 걸까?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SNS와 포털 사이트에서부터 멀어져야겠다. 어떤 선수들은 대표팀 소식 기간에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댓글창을 닫아 발탁되는데 축하보다 비난받는 선수도 있고 경기에서 실수했다고 역적되는 선수도 있어. 눈 감고 귀 막고 다 차단할 수 없으니까 이걸 내가 방어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기고 싶지. 화려한 개인기로 상대 제치고 골 넣고 뻥 쳐서 공 보내고 이런 거 원할 수 있지만 이거만 뭐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준비한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이제 SNS나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이제 선수들한테 악플 쓰고 개지랄하는 사람들한테 좀 적당히 해라. 요거 저 기억나요? 도쿄올림픽 때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가 금메달 안 따도 응원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였어 그때는 좀. 금메달 안 따고 은메달 딴 선수가 우는 거 이제 없어졌어요. 그 막 즐기는 거 했잖아요. MZ 세대는 말이야. 은메달 따봉이다 말이야. 저 월드컵 때도 꼭 제가 그 얘기할 수 있게 팬분들이 그러니까 요거 좀 다른 관점으로 이번에 월드컵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물어뜯는 거가 즐기는 분들이 너무 저도 많아가지고 이재성 블로그 읽었는데요. 진짜 감동적이었고 그 이재성이 이제 독일에서 뛰잖아요. 독일의 그 토마스 밀런가 그 선수가 월드컵 이제 뽑히자마자 SNS에 자랑하고 셀카 찍고 야 월드컵 간다 신난다 이렇게 했고 그게 너무 부러웠대요. 근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은요 월드컵 이런 기간 동안에 SNS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그냥 공공의적으로 찍혀버려가지고 정말 우리도 조금만 유럽처럼 월드컵 나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그 잘한다는 네덜란드나 뭐 어떤 나라 그 강호들도요 월드컵 계속 못 나가요. 월드컵 진출하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축제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10번 연속으로 월드컵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 그 94년 월드컵에 콜롬비아 선수 자살골 넣었고 그렇죠. 콜롬비아 돌아가서 죽었잖아. 저 월드컵은 본선에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정말 수고했고 잘했다는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고 이재성 선수가 한 것 중에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강 가냐가 그거를 관전 포인트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4년 동안 똑같이 준비해왔던 꾸준하게 준비해왔던 그 축구를 세계 강호들을 상대로 끄떡없이 펼쳐보일 수 있느냐 이거를 좀 평가해달라. 그러니까 빌드업 축구라고 하잖아요. 그 벤투 감독이 그 수비부터 차근차근 패스해가지고 최전방까지 가는 한 방에 뻥 안 차고 그걸 빌드업 축구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루과이나 포르투갈 상대로도 해내면 박수를 치고 못하면 거기에 대해 질책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저는. 예. 사실 저 같은 이제 축 알못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부탁이에요. 우리 이제 모르니까 공이 이겨야 된다?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전술 이런 거 이제 아는 사람들은 보이지.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문외한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런 장면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비 골키퍼에서 이렇게 패스하잖아요. 수비수한테 맨 처음에. 근데 아까 말했던 게겐프레싱. 상대 우루과이의 뭐 수아레즈 이런 선수들이 달려들어. 그때 야 뻥차 이렇게. 그렇죠. 그 뻥에서 야 나잖아. 빨리빨리 패스해 이렇게 되잖아요. 응원하다 보면 그러지 마시라. 저 뭐해? 왜 저 빨리빨리 차라니까 정신 차려. 이렇게 응원하지 마시고 야 그래 쟤네들을 따돌리고 침착하게 패스해 나가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 그러니까 진짜 저 같은 문외한을 위해서 짧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는 빌드업 축구라는 게 패스를 짧게 착착착착 해가지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전술인 거예요? 수비부터 미드필더
거쳐가지고 공격까지 가자. 이게 빌드업이고요. 그 벤투호의 빌드업은 수비부터 야금야금 이렇게 가는데 그러다 뺏길 경우가 많죠. 삼각 패스 막 이런 거 하면서. 뭐 그러죠. 그래도 뻥차 이게 제 맛이죠. 시원하죠. 축구 볼 때. 자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한 단계 좀 성숙하시길. 성숙해야겠어. 아우 뭐하냐? 왜 사람- 절로 안 보내냐? 막 이러지. 야, 쟤 왜 안 빼? 저 왜 안 빼? 당장 빼. 왜 교체 안 해? 내가 차도 너보단 잘하겠다. 내가 기성용 선수도 답답하면 네가 어디던가 뭐 이래버리면 개판 나는 거예요. 다 감독님들이시죠. 그렇죠. 예. 다 감독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예. 그래도 월드컵 중계는 KBS다. 네. 이유. KBS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유. 이번에 KBS만 4년 전에 월드컵 뛰었던 선수가 해설하잖아요. 네. 은퇴한 네. 저 해설자가 아니라. 네. 그래서 선수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정말 제대로 헤아릴 수 있는 굉장히 말을 현란하게 잘하는 우리 구자철 해설위원이거든요. 네. 실제 옆에서 좀 보셨나요? 이렇게 녹화하는 거는 어때요? 그 연습 열심히 하고 있고요. 시키는 거 다 하더라고요. 그 방송에서 연출해달라는 거 다 하고 그렇더라고, 있고 보니까. 굉장히 자세가 성실하다. 그러니까. 애티튜드는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언더독인데 그쵸, 그 타방송사의 안정환, 박지성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레전드들이거든요. 그쵸.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저 젊은 해설위원이 도전장 던지는 거거든요. 새바람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죠? 우루과이전이랑 이후에? 24일 날 1차전 하고 24일에 1차전. 나흘 있다가 28일 밤 10시 가나 그리고 12월 2일 자정 그러니까 12월 3일 넘어갈 때 그러면 그때 12월 포르투갈. 29일에 한번 출연해 주실래요? 두 경기 보고 어떻게 경기 보고? 그때 16강 확정됐을 때면 되면 좋지. 예. 재밌긴 하겠다. 재밌게 출연하겠습니다. 분석 같은 거. 예. 빡치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월드컵 네. 때는 또 축구 보면서 또 온 세계 위아더 월드 전쟁 좀 그만하고 소박하게 승패보다 네. 이런 관전 포인트. 우리나라 선수 중에 뭐 손흥민이 넣든 황희찬이 넣든 아.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좀 많이 넣고 그렇죠. 그 밤에 와 하는 함성이 좀 그러니까 그 아파트 사이에 딱 참 옛날에 들릴 수 있는. 그런 그 추억이 참 있는데 아빠랑 같이 보다가 뭐 네. 우와 이러잖아 이렇게 아파트에서 부디 그런 함성 많이 나는 월드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저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월드컵도 시작됐으니까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역시 저는 유튜브 체질인 것 같습니다. 이게 훨씬 재밌어. 얼마나 재밌어. 안 돼 오늘 목이 아파가지고 네, 제가 네. 전혀 못 느꼈는데. 네. 방송. 오늘 났어요. 많이. 네, 밤 났어요. 역시 왜냐면 유튜브 체질이에요. 유튜브 딱 오네요 들어오면 바로 난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저희 대들기는 매주 수목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업로드됩니다. 저 김기범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정상이에요. 오늘 오늘 영상 구조할 부탁드려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안녕.